네, 방송 보시며 댓글로 토론하시면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후텁지근입니다. 후텁지근. 자, 일반적으로 더우면 후덥지근이라고 하지만요.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자, 이 후텁지근이 더위에 있어서 정도가 더 심하고 더 불쾌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주가 딱 그 후텁지근할 거라고 해서 저희가 뽑아봤는데 자, 장덕진 기자 리포트 보시고 자, 왜 이런 말이 나온 건지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공을 던지면 옵니다. 물속에서는 튜브를 끼고 떠다니며 잠시 더위를 잊습니다. 파라솔도 많고 저기 나무들도 있어가지고 한강 근처에 가족 단위로 나와서 놀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강원도 춘천시에서 열린 축제장에서는 시민들이 지역 명물 닭갈비로 이열치열 더위를 이겨냅니다. 더워도 맛있는 닭갈비랑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입맛도 나고 정말 괜찮습니다. 휴일에는 비가 멈추며 나들이에 좋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주춤했던 장맛비는 주 중반에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26일부터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음 주말쯤 비가 예상되는데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낮에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 소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기상청은 최신 기상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네, 더워 죽겠는데 이제는 비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소리 나올 법한데요. 자,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자, 어제 저녁에도 서울은 좀 비가 왔었고 오늘도 비가 예보가 돼 있는데 자, 앞서 리포트 보셨다시피 오늘 또 여름인데 황사비까지 내린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례적인 현상들이 예.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황사는 1년 중에 내내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황사가 나타나는 특징상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이 건조한 상태에서 이 모래의 바람을 상층으로 떠올리고 네. 우리나라로 옮겨다 주는 이런 삼박자가 맞아주는 그런 이제 계절이 봄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보통 겨우 내에 이들 지역이 어느 정도 건조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봄철에 황사를 예보를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시작된 비의 계절이 시작된 이후에 황사가 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관측 이래로 거의 손꼽힐 정도의 일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가요? 이유는 그들 지역 역시 이례적으로 건조한 여름인데도 그런 건조하다. 상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 그들 지역에 나타나 있는 이제 저기압이 황사를 우리나라로 끌고 올 수 있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뭐 이번 올해는 정말 이례적인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자, 이번 열대야도 117년 만에 가장 빨리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6월 폭염 일수도 보니까 역대 최대다 이런 집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온열 질환자도 뭐 몇 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117년 만에 서울은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어느 시기에 관측을 시작을 했느냐에 따라서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관측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1907년부터 관측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역대 이제 6월 그 이른 열대야가 나타난 건데요. 100년이 넘었군요. 진짜.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2022년 전까지는 6월 열대야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 6월 달, 5월 달부터도 더운 날씨가 충분히 나타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예. 열대야가 나타나는 현상 자체는 습도가 높은 푹푹 찌는 그런 더위가 나타나는 보통 이 장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열대야가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이번엔 장마 전에 나타났다. 그렇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덥기도 덥지만 습기가 높은 그런 더위가 좀 일찍 시작이 된 건데요. 지금 온열 질환자가 5월 20일 온열 질환자를 이제 집계한 그런 이제 이후에 5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299명의 온열 질환자가 이 안에서는 사망자도 이제 발견이 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152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 건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숨막히는 더위, 찜통 더위, 불더위가 아닌 물더위가 이르게 시작이 됐던 탓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르신들 그리고 야외에서 작업하는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면은 막 불쾌감이 높은 저 끈적끈적한 뭐 말 그대로 이제 동남아 더위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불쾌감이 좀 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장마의 시작을 좀 눈여겨보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보통 여름 같은 경우에는 6월, 7월, 8월이 통상적인 여름인데
이 장마 기간이 7월 한 달 동안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장마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찾아오는 더위는 불더위, 음. 장마 이후에 찾아오는 더위는 물더위라고 해서 물더위. 이 장마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남쪽에서 이 바다의 중심을 둔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밀고 오는데 네. 장마가 끝났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차고 건조한 공기의 승이 아니라 남쪽의 바다에서 밀려오는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이제 지배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7월 달 장마 시기 때부터 비와 함께 더워올 경우에는 습도까지 높아지고 특히 열대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습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밤에 흐린 날에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밤에 지구 자체가 대기 중으로 배출하려고 하는, 빼내려고 하는 그 열을 구름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 6월 19일에 나타난 열대야가 나타난 날에도 밤 동안에 서울에 굉장히 두꺼운 구름이 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 같은 경우에는 낮 더위는 좀 구름으로 인해 수그러들더라도 습도가 높기 때문에 체감 더위는 끌어올릴 거고요.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열대야가 나타나는, 폭염과 열대야가 밤낮으로 나타나면서 네. 또 비까지 오는 그런 불편한 날씨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잠 못 같습니다. 드는 밤이 이어지겠군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는 자,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요. 반지하 주택이나 주거 취약계층엔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일 텐데 자, 손성민 기자 취재 내용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 방 안에 물이 꽉 차 있고 생활용품이 둥둥 떠다닙니다. 지난 2022년 8월 폭우로 반지하에 물이 들어차면서 새 모녀가 숨지자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방문해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약 2만 8천 가구에 탈부착이 간단하고 사용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물막이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막이판이 있으면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현장을 둘러봤더니 아직 물막이판 등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지난달 서울시는 18,000여 가구에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기를 설치했는데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 가구 중 약 40%는 여전히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대부분은 건물주나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 설치하지 못한 탓입니다. 주민분이 싫어하시면 설치가 안 돼요. 제 사유재산을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을 강화해 의무 설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집주인들이 물막이판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 방금 봤는데 안전, 침수 막으려면 물막이판은 설치는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신림동에 2년 전에 반지하 모녀가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정도 어느 정도 비였냐면요. 네. 보통은 우리가 집중호우라고 하면은 1시간 만에 30mm의 비가 내리거나 예. 1년에 내려야 할 비의 10%의 비가 내리거나 하루에 80mm 이상이 내리거나 네. 근데 연중 10%라고 하면 140mm거든요. 그게 하루에 내려도 집중호우인데 예. 이게 1시간 만에 이들 지역에 내렸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집중호우의 빈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요. 네. 문제는 서울에서 22만 가구의 주택 침수 가구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거의 이제 이런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 설치를 해야 될 곳들에 대해서 거의 100% 가까이 설치를 했습니다만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한 9천여 가구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제 이거는 뭐 정부가 어떻게 할 수도 있는 왜안 한다는 부분이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침수 방지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여기가 침수주택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집을 구할 때 어떤 남향이라든지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 예. 앞으로 기후 변화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됐을 때는 이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도 기후 변화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대비라는 집인지에 대한 그 가치적인 부분도 이제는 그냥 내 집값이 내려간다라는 관점에서의 피할 것이 아니라 예.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집주인들이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기후 변화의 대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값보다는 안전이 우선일 텐데요. 그렇죠. 어쨌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려면은 자, 최근에 불청객이 찾아온 건데 이제 수도권 보면은 저희 집에도 어제 뭐 많이 들어왔었어요. 러브버거인데 네. 이거 왜 이렇게 심하고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습니까? 문 닫아놨는데도 막 들어오더라고요. 이 곤충들이 보통은 이제 열대야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곤충이었습니다. 예. 중국 남부 지역이라든지 일본 저기 남쪽
오호츠크의 부근 해상이라든지 이런데 우리나라에 나타난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변했다는 기후가 바뀌고 거거든요. 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면은 퇴치법을 보면은 이제 천적이 없기 때문에 살충제도 들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그냥 물로도 쉽게 제거가 되는데요.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곤충들이 수명이 그리 길지는 않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기는 할 겁니다. 뭐 이번 주 중에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앞으로 고온 건조한 환경 속에서 이제 지난주에 모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말벌이 좀 더 일찍 기승을 부릴 수 말벌이요, 있는 그런 이제? 것들도 고려를 해서 곤충들이 러브버그를 비롯해서 앞으로 이런 고온 건조해진 상황에서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곤충들의 어떤 습격이 더 나타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